무슨 일인가 싶어 거실로 나가보니 화장실 문 앞에서 도어락 설치기사가 작업 중이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니? 어머님, 어제 말씀드렸죠? 앞으로 저희 집에 오실 때는 1층 상가 공용 화장실 이용해 주세요. 여기 저희 화장실은 도어락 걸었으니까요. 아무래도 남하고 같이 화장실 쓰는 건 조금 불편해서요. 이해해 주세요. 수진아, 너 지금 뭐라고 했니? 한겨울에 나보고 화장실 나가서 쓰라고? 지금 진심이야? 그게 왜요? 어머님도 고집 부리지 마시고 남의 집에 왔으면 규칙을 따라주셔야죠. 이 추운 겨울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써야 하니? 너 지금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말 맞니? 그때 아들이 급하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재훈아, 화장실에 도어락 설치하는 거 알고 있었니? 내가 사용하지 말라고? 아, 그거요? 수진이가 좀 깔끔한 성격이라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서로 맞춰가야죠. 저희 집 올 때만 참아주세요, 엄마. 그리고 이 한겨울에 네 엄마를 밖에 화장실에 쓰게 만들고 싶니? 나 이제 알겠어?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구나. 나는 그냥 애 봐주고 밥 해주고 잔소리 듣는 사람이지. 가족은 아니었어. 어머니,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어머님을 가족으로. 가족이면 화장실 도어락은 안 달지. 남의 집이라며?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자. 너네들이 나보고 남이라고 하는 거면 남의 집에서 살고 있는 건 너네들 아니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9세 이선옥 씨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아가는 이선옥 씨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와 아들 부부 사이의 이야기이죠. 선옥 씨는 출근길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를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 수진이가 피곤해서.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 취소된 약속이었습니다. 아들 김재훈이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선옥 씨는 아직 한 번도 자식 집에 가본 적이 없었죠. 선옥 씨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날짜에는 재훈이네 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워진 글씨로 가득한 달력이었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은 선옥 씨가 평생 모은 돈과 남편의 퇴직금을 털어 마련해준 신혼집이었습니다. 당연히 본인 명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들 부부를 위한 결혼 선물이었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과분한 선물이에요. 결혼식 날 며느리 정수진이 두 손으로 공손히 인사를 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며느리의 얼굴에서 진심을 느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그 표정에 진심이 있었는지 점점 의심스러워졌죠. 재훈아,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나 좀 할까? 아, 엄마, 수진이가 아직은 불편해해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간섭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에도, 생일에도, 심지어 아플 때도 선옥 씨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며느리가 해준 밥자랑, 손주 자랑을 늘어놓는데 선옥 씨는 할 말이 없었죠. 우리 며느리가 된장찌개를 그렇게 잘 끓인다니까. 우리 아들네는 주말마다 나 오라고 난리야.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선옥 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쓸쓸함이 마음을 파고드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지못해 간신히 약속을 잡아 찾아간 날. 문을 열어준 며느리의 얼굴에는 경직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선옥 씨가 정성스레 준비한 과일 바구니를 건네자 수지는 얼른 주방으로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과일은 저희가 알아서 사 먹어서요. 다음부터는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고맙다며 넘겨도 될 일을 굳이 한마디씩 하는 며느리 태도에 서운하긴 했지만 괜한 불화를 만들기 싫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웃어 넘겼죠. 수진아, 이 방은 뭐 하는 곳이니?
아, 거기는 제 작업실이에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먼지 들어가면 곤란해서요. 부엌은 어디? 어머니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거실에 앉아 계세요. 부탁드려요. 집안을 돌아다니려 할 때마다 며느리는 선옥 씨의 동선을 차단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손님처럼, 아니 불청객처럼 대하는 듯 했죠. 재훈아, 집이 참 좋구나. 잘 지내니? 네, 엄마. 덕분에요. 아들은 시종일관 무표정했습니다. 눈치를 살피는 듯한 눈빛이 마음에 걸렸지만 선옥 씨는 애써 그 상황을 이해하려 했죠. 신혼부부니까. 며느리 의견을 존중해야지. 저녁 식사도 밖에서 해결했습니다. 며느리는 오늘은 준비가 안 됐다. 며 근처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에서 한 끼 식사조차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 선옥 씨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지만 아들의 결혼 생활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선옥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기쁨, 그리고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차올랐죠. 혹시 지금까지의 거리감은 며느리의 예민함 때문이었을까? 임신 소식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축하한다, 재훈아. 수진이한테도 축하한다고 전해줘. 네, 엄마. 그런데 수진이가 부탁이 있대요. 뭔데 말해봐. 아기 낳고 나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선옥 씨는 처음엔 고민을 했지만 이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손주가 태어나고 선옥 씨는 일주일에 3번씩 아들네 집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며느리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손 씻으셨어요? 소독은요? 아기 방에 들어가실 때는 마스크 꼭 쓰세요. 물티슈로 아기 얼굴 닦으시면 안 돼요. 제가 준비한 거로만 해주세요. 아, 맞다. 아기 옷은 따로 삶아서 빨아야 해요. 다른 옷이랑 같이 빨면 안 됩니다. 아기를 돌볼 때마다 수진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분유 저울에 재서 정량만 먹이라니까요? 선옥 씨는 아들을 키울 때 정확히 몇 모를 먹였는지 기억조차 안 났습니다. 배고프면 더 주고 배부르면 덜 주고. 그렇게 키워도 아들은 건강하게 자랐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숫자와 규칙으로 가득했죠. 요즘 애들은 뭐 이렇게까지 한다니. 어머, 어머님도 참,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고 선옥 씨는 점점 더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사준 집에서 자신의 손주를 돌보면서도 마치 외부인처럼 항상 눈치를 봐야 했죠. 참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나? 며느리는 깔끔함을 넘어 결벽증에 가까운 성향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깔끔함이 선옥 씨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듯했죠.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는 선옥 씨가 오면 반갑다는 말은 하지만 눈은 선옥 씨의 손과 옷을 검사하듯 훑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묻혀올까 걱정하는 듯한 그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졌죠. 은우 자고 있어요. 깨우지 마시고 조용히 있어주세요. 선옥 씨가 막 현관문을 열자마자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에 이미 주의사항부터 전달하는 며느리의 태도에서 환영받지 못함을 느꼈습니다. 아, 어머니 또 까먹으셨나 보다. 손 좀 씻고 오세요. 여기 손소독제도 있으니까 같이 해주시고요. 선옥 씨는 이미 집에서 깨끗이 씻고 왔지만 묵묵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참자, 또 한 번만 더 참자라고 중얼거렸죠.
그리고 돌아와 소파에 앉으려는데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자리 말고 저쪽에 앉아주시겠어요? 그 자리는 은우가 앉는 자리예요. 선옥 씨는 이제 참기로 했던 마음이 슬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소파가 이렇게 넓은데 꼭 자리를 정해야 하니? 좀 불편한데? 어머니, 은우가 자기 자리에 앉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서요. 아이 교육상 중요해요. 그래? 내가 볼 땐 그렇게까지 꼭 정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어머님은 옛날 방식대로 키우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누구는 애기 안 키워봤니? 그렇게 일일이 다 말 안 해줘도 알아서 잘할 수 있다. 경험도 좋지만 요즘은 육아 전문가들이 연구한 방법대로 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렇게 며느리와 티격태격하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선옥 씨가 화장실을 사용한 후 나오자 며느리가 슬쩍 들어가 무언가를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선옥 씨의 자존심은 또 한 번 상처받았죠. 수진아, 내가 화장실 더럽게 썼다 생각해서 그러니?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청소하는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 나온 직후에만 그러는 것 같은데?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습니다. 아, 그게. 저는 원래 깔끔한 성격이라 아시잖아요. 선옥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겨울에 선옥 씨의 집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기사가 와서 확인해 보니 부품을 교체해야 했고 주말이 껴있어 수리는 빨라야 3일, 길면 5일이 걸린다고 했죠. 이렇게 추운데 어떡하지? 선옥 씨는 고민 끝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났어. 수리하는데 며칠 걸린대. 며칠만 너네 집에서 묵으면 안 될까? 저는 상관없는데 수진이가 싫어할 텐데. 조금은 곤란하네요. 그렇다고 한겨울에 보일러도 없이 잘 수는 없잖니. 일단 알겠어요. 엄마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렇게 선옥 씨는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집에 찾아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도착했을 때 며느리의 표정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불편함. 선옥 씨는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수진아, 며칠만 신세질게. 불편하면 말해.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며느리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손님 방을 내어주며 이것저것 주의사항을 늘어놓았죠. 어머님, 이 방에서만 지내주세요. 우리 방이랑 은우 방은 출입하시면 안 돼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화장실은 손님용 화장실만 써주세요. 응? 여기 화장실 하나 더 있었나? 1층 상가 화장실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가? 밖에 있는 화장실 쓰라는 애기니? 농담이지? 뭘 그렇게까지 유난을 떨면서 써야 하니 며칠만 좀 참아주거라. 금방 나갈게. 첫날 밤 선옥 씨는 조심스레 발을 구르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거실로 나가보니 화장실 문 앞에서 도어락 설치기사가 작업 중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선옥 씨가 물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니? 며느리는 태연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말씀드렸죠? 앞으로 저희 집에 오실 때는 1층 상가 공용 화장실 이용해 주세요. 여기 저희 화장실은 도어락 걸었으니까요. 아무래도 남하고 같이 화장실 쓰는 건 조금 불편해서요. 이해해 주세요. 선옥 씨는 한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죠.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선옥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지난 몇 년간 쌓아온 모든 서러움이 담겨 있었죠. 어머, 왜 그러세요? 어머님도 따로 쓰시는 게 편하지 않으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마치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그 태어남이 선옥 씨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죠. 수진아, 너 지금 뭐라고 했니? 한겨울에 나보고 화장실 나가서 쓰라고? 지금 진심이야? 선옥 씨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며느리는 지그시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그게 왜요? 어머님도 고집 부리지 마시고 남의 집에 왔으면 규칙을 따라주셔야죠. 선옥 씨의 얼굴에 서서히 분노가 번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기 시작했죠. 밖에 공용 화장실 있어요. 멀지도 않잖아요. 며느리의 무심한 대답에 선옥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써야 하니? 너 지금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말 맞니? 며느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네요. 저희 방식이 있는 거예요. 저희도 어머님 집에 가면 어머니 규칙에 따르면 되잖아요. 그때 아들이 급하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높아진 목소리에 깨어난 듯했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럽죠? 재훈아, 화장실에 도어락 설치하는 거 알고 있었니? 내가 사용하지 말라고?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수진이가 좀 깔끔한 성격이라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서로 맞춰가야죠. 저희 집 올 때만 참아주세요, 엄마. 그래, 너답다. 내 엄마는 참기만 하다 늙었지? 내가 너 키울 때 단 한 번이라도 네가 이런 식으로 서운하게 했으면 진작에 등 돌렸을 거다. 선옥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죠.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이해해주세요. 수진이 스타일이 워낙 깔끔해서. 깔끔? 그게 깔끔한 거니? 나를 더러운 사람 취급하는 게? 그리고 이 한겨울에 네 엄마를 밖에 화장실을 쓰게 만들고 싶니? 며느리는 말을 아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선옥 씨의 울컥한 감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나 이제 알겠어?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구나. 나는 그냥 애 봐주고 밥 해주고 잔소리 듣는 사람이지. 가족은 아니었어. 선옥 씨의 목소리에는 평생 처음 느끼는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장함이었죠. 어머니,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어머님을 가족으로. 거짓말 그만해. 가족이면 화장실 도어락은 안 달지. 남의 집이라며?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자. 너네들이 나보고 남이라고 하는 거면 남의 집에서 살고 있는 건 너네들 아니니? 선옥 씨의 말에 금세 방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재훈아, 내가 결혼할 때 이 집에서 살게 해준 건 내 가정이 편하게 살라고 그런 거였어.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선옥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그리고 말없이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아들도 며느리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밖에 길바닥도 얼었는데. 내가 걱정할 사람 아니야. 내 아내나 걱정해. 선옥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짐을 다 싸고 현관으로 향했죠. 아들이 허둥지둥 뒤따라왔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도어락 당장 떼겠습니다. 늦었다, 재훈아. 내가 진작 깨달았어야 했는데. 이 집에서 나는 손님이었구나. 아니, 손님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어. 엄마, 이제 와서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 몇 년 동안 느낀 서러움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 같니? 선옥 씨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죠. 어디 가실 건데요? 어머니? 호텔 예약해 드릴게요. 며느리의 말에 선옥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내 집이 따로 있으니까. 내 명의로 된 집. 그 말을 남기고 선옥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거리를 걸으며 쉬이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달래려 했죠. 전화기가 계속 울렸지만 선옥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선옥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참고 살았는지 생각했죠. 아들을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단지 혼자 외로워지는 것이 두려워서였을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선옥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지 않기로 말이죠. 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 집 내놓을 거니까. 한 달 안에 이사 준비해. 그 길로 바로 부동산에 들러 말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라도 팔 테니 바로 매물 내주세요. 부동산 중개인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선옥 씨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3일 뒤 매수자가 나타났고 계약은 금방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짧은 문자가 날아갔습니다. 그 집 팔았다. 계약 끝났다. 한 달 안에 짐 정리해. 아들의 다급한 전화가 계속 왔지만 선옥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전화도 무시했죠. 이제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 아들과 며느리가 직접 선옥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지만 선옥 씨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한참을 망설이다 선옥 씨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울어서 붉어져 있었죠. 들어와. 선옥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셋은 거실에 앉았지만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결국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파시다니? 상의? 내가 왜 가족도 아닌 너네들하고 상의해야 하니?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동안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았잖니? 내가 그 집을 판다고 해도 너희 삶에 아무 영향 없을 줄 알았지?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자식을 집에서 쫓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족 아니에요? 선옥 씨는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화장실 도어락은 안 달지. 남의 집이라며? 웃기는구나. 그 순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느리는 울며 매달렸지만 선옥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을 만큼 멀리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도어락도 이미 떼었어요. 다시 예전처럼 지내요. 네? 예전처럼? 예전이 어땠는데? 내가 나를 사람 취급이라도 했니?
선옥 씨의 차가운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애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반성? 몇 년 동안 쌓인 서운함이 며칠 만에 없어질 것 같니? 이제 와서 화장실 도어락을 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선옥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자신이 서 있었죠. 얘들아, 난 이미 결정했어.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쓰고 싶구나. 어머니, 아들 부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듯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선옥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돌아가. 계약금은 다음 주에 변호사를 통해 보낼게.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둘은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섰고 선옥 씨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지난 세월과의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터덜터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옥 씨의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삶을 위해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제 끝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선옥 씨는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선옥 씨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부동산 매각 대금이 통장에 입금된 날, 선옥 씨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죠. 아들 뒷바라지 하는 동안 세월이 흘러 주름이 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 차례구나. 선옥 씨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바닷가 근처의 집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도시에서만 살아왔지만 항상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죠. 하지만 아들 교육과 결혼 비용 그리고 아파트 구입으로 늘 미뤄왔던 꿈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옥 씨는 바닷가 마을의 작은 단독주택을 보러 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창문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기가 안방이고요. 창문 열면 바다가 바로 보입니다. 소리도 들려요. 정말 좋네요. 선옥 씨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방 3개의 거실, 주방이 있는 아담한 집이었죠. 크기는 서울 아파트보다 작았지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화장실이 깨끗했고 바닥엔 온기가 돌았습니다. 이곳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옥 씨는 새 집을 구입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판 돈의 절반만 써도 충분했죠.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따로 저축했습니다. 이사날 선옥 씨는 혼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오랜 세월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했죠. 사진첩을 넘기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잠시 가슴이 아팠지만 선옥 씨는 단호하게 몇 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상자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새 집에 도착한 첫날 밤, 선옥 씨는 잠들기 전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처음으로 완전히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몇 번 더 왔지만 선옥 씨는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새 집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죠. 아직은 완전한 단절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 만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게 좋겠다. 재훈아. 시간이 필요해. 그래도 손주는 보고 싶지 않으세요? 손주, 보고 싶지도 않다. 선옥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선옥 씨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침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마을 문화센터에서 그림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죠. 평생 한 번도 붓을 잡아본 적 없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물감을 칠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쌓여갔죠. 아이들 자랑, 손주 자랑이 아닌 자신의 취미와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옥 씨는 그림 실력이 늘었네요. 타고난 소질이 있나 봐요. 아이고, 어디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선옥 씨는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닌 그저 이선옥으로 살아가는 기쁨이었죠. 어느 날 변호사를 통해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의 유언장을 작성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향후 남은 재산은 사회장학재단에 전액 기부함. 가족 없음. 펜을 놓는 순간 선옥 씨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의무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었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선옥 씨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었죠.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선옥 씨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 아들을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아들은 예전과 달리 초췌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니? 변호사님께 부탁드렸어요. 꼭 뵙고 싶어서.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 많이 반성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 뭘 반성했는데?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제 편의대로만 생각했던 거요.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선옥 씨는 아들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지만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죠. 수진이는? 저희 잠시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선옥 씨는 놀랐지만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엄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제 잘할게요. 재훈아, 지금 내 삶이 행복하단다. 너와 함께 하든 그렇지 않든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갖고 나갈 거야.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란 듯했죠. 이제 가볼게요. 가끔 찾아와도 될까요? 조금 더 시간을 두자. 그동안 끼니 거르지 말고 건강 잘 챙기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죠. 생신 선물이에요, 엄마. 선옥 씨는 선물을 받아들고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가 된 거실에서 선물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열쇠고리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열쇠고리였지만 그 의미는 단순하지 않았죠.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선옥 씨는 열쇠고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것도 천천히
자신의 페이스대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선옥 씨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아름다운 색이었죠. 선옥 씨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손주 돌보며 눈치 보는 노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닌 이선옥이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방으로 향하며 선옥 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